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다리가 요즘 유난히 무겁고 밤이 되면 붓고 가끔은 이유 없이 따끔거리거나 차가워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넘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수천 개의 다리를 직접 살펴본 혈관외과 전문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 그리고 멈춰버린 근육 펌프라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를 통증도 경고도 없이 서서히 진행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다리 혈액순환이 조용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다리가 가볍고 따뜻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다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60세 이후 다리 혈액순환이나 빠지는 진짜 시작점은 심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약해졌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술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혈액을 다리 쪽으로 밀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중력에 거슬러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할 때도 와줄 장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종아리 깊숙한 근육과 엉덩이 주변에 관절, 그리고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이 근육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잠들어 버립니다. 걷기는 하고 있지만 혈액을 끌어올리는 핵심 근육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리 안에서는 혈액이 정체되고 압력이 쌓이며 신경을 자극해 타는 듯한 느낌과 저림,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 채 겪는 다리 불편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근육이 꺼지고 순환은 더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숨겨진 펌프를 다시 깨우기만 해도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혈액순환이나 빠지면 가장 먼저 심장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25년 넘게 혈관 수술을 해온 전문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수술 대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심장이 아니라 다리 자체가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아래로 보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피를 다시 심장 쪽으로 끌어올릴 때 필요한 기계적인 도움입니다. 바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자세와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해 종아리 깊은 곳에 있는 근육과 고관절 주변의 관절이 굳어갑니다. 이 근육들은 원래 걸을 때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관을 눌러 피를 위로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펌프가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되면 혈액은 중력에 갇혀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리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오후가 되면 유난히 붓고 밤에는 타는 듯한 열, 감이나 저림이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게 되고 그 사이 혈액은 계속 정체되며 혈관과 신경에 부담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멈춰버린 펌프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느낌이나 개인차가 아니라는 사실은 연구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리 혈류를 분석했는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걷고 생활하는 사람들조차 종아리 깊은 층의 근육과 엉덩이 주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심부종아리 근육은 젊은 층에 비해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으면 정맥 안에 판막은 열리고 다치는 타이밍을 잃게 되고 결국 피는 위로 가지 못한 채 다리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압력은 혈관벽을 밀어내고 주변 신경을 자극하면서 따끔거림과 묵직함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엉덩이와 고관절이 굳어 있을수록 다리로 내려온 혈액이 위로 돌아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는 단순히 종아리만이 아니라 다리 전체에 연결된 움직임이 끊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아무리 걷고 스트레칭을 해도 순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고리를 다시 이어주기만 하면 정체되었던 혈류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학적 발견이 바로 이후에 소개될 해결 방법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수술, 과약물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던 혈관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공통된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움직임을 반복한 환자들의 다리 혈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방법이 격렬한 운동도 고가의 기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짧은 동작들이 멈춰있던 근육 펌프를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몇몇 환자들은 단 며칠 만에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말했고 밤마다 느끼던 열감과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주목한 핵심은 근육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와 방향으로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액은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길을 막고 있던 건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의사들은 여러 동작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유독 강력하게 혈류를 끌어올리는 한 가지 패턴이 반복해서 관찰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종아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시작해 엉덩이와 복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리 전체를 하나의 펌프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만 만약 이렇게 강력한 자극을 주는 움직임이 있다면 굳이 고통스러운 치료를 먼저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부터 순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다고 믿는 걷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걷기는 오히려 다리 혈액순환을 충분히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평평한 길만 걷게 되면 발바닥과 종아리의 펌프는 거의 자극받지 못합니다. 혈관 외과 의사들이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은 평범한 걷기가 아니라 리듬을 의도적으로 깨는 걷기입니다. 천천히 걷다가 잠시 멈출 듯 속도를 주고 다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짧은 변화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발바닥의 압력 센서를 깨우고 종아리 근육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며 정맥을 눌러줍니다. 그 결과 혈액은 파도처럼 위로 밀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분 동안이라도 이 리듬을 정확히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두세 번 집안이나 골목에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바닥을 느끼고 다시 발가락으로 밀어 내는 감각에 집중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 방식은 다리를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순환의 첫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등장할 더 강력한 동작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리에게 시키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리듬 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속도를 바꾸는 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걷거나 뛰라는 뜻이 아니라 거의 멈출 듯이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속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종아리 안쪽에서 미세한 긴장과 이완이 번갈아 느껴진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움직임으로 이 걷기를 하면 밤사이 고여있던 혈액을 부드럽게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오후나 저녁에 할 경우에는 다리에 쌓인 압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은 쿠션이 너무 두꺼운 것보다 발바닥에 감각이 살아있는 편이 좋습니다. 맨발로 집안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총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며 다리가 피곤해질 정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단계의 목표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게 다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다리는 다음 단계에서 소개될 동작들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순환이 깨어나는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시점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이미 피곤하거나 오래 서 있었던 날에는 서서 하는 동작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발끝으로 공중에 천천히 글자를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A부터 시작해 알파벳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이단순환 움직임이 특별한 이유는 발목 주위에 모여있는 수많은 작은 관절과 정맥 판막을 동시에 깨우기 때문입니다. 발목은 다리 순환의 관문과도 같은 곳인데 이 부분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종아리를 써도 혈액은 위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글자를 그리는 동안 발목 안쪽에서 은근한 열감이나 시원한 느낌이 올라온다면 혈류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동작은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통화를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동작을 하면 밤에 다리가 욱신거리거나 저려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빠르게 끝내려 하지 말고 관절 하나하나를 깨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자극이 쌓이면 다리는 서서히 붓기를 잃고 가벼운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리 안쪽 깊은 근육을 자극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둔 뒤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천천히 무릎을 모았다가 다시 풀어주세요. 이때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모으고 내쉴 때 풀어주는 리듬을 유지하면 몸 전체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골반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해 정맥을 눌러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다리가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에게 효과가 큽니다. 처음에는 10번 정도만 해도 다리가 묵직해질 수 있지만 며칠만 반복해도 점점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동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조였다가 풀면 근육이 놀라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이고 천천히 풀면서 안쪽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따라가 보세요. 이 움직임은 겉으로 티나지 않지만 다리 속 순환을 조용히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마시는 음료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갈증을 해소한다고 믿었던 달콤한 한 모금이 사실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달콤한 아이스티가 향주스 에너지 음료처럼 당이 든 음료는 마시는 순간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신장은 그 넘치는 당을 걸러내기 위해 즉시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증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당분이 많은 액체는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시게 되고 그만큼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유산 수치를 높여 신장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남기고 결석 위험까지 키웁니다. 여기에 인산염과 인공향료 색소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원래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물질들까지 떠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소변이 진해지고 오후에 다리가 붓거나 피로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증이 날 때마다 물 대신 단음료를 선택하는 습관은 신장을 조용히 소모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물이나 허브를 우린 물처럼 부담 없는 선택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종일 신장을 쉬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일 조금씩 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말한 음식들이 신장을 조용히 지치겠다면 반대로 매일 조금씩 신장을 보호해주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외로 특별한 약도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시금치 케일루콜라 같은 잎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소화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속미세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부드러워져 신장이 제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식물성 식단 비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선택한 한 끼 한 모금이 내일의 신장을 만듭니다가 공육을 줄이고 유제품을 조절하고 정제 탄수화물과 단음료를 멀리하며 붉은 고기를 현명하게 먹고 잎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것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장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먹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몇 년 뒤에 몸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